오늘 자료. 자, 텍스트 앤 엠블럼 자료 받으셨으면 자, 요거 가지고 진행할게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파일 받으신 거를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폴더에다가 알아서 담아서 관리하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자, 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서체 관련된 이야기는 따로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큰 문제 없이 진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자, 어떤 서체인지는 참고하셔서 아셔야 될 테니까 자, 요 서체가 뭘까? 아마도 여기 위에 써 있는 awesome이라고 하는 요 글자 모양과 유사한 서체를 제가 찾아 놓았던 걸 거예요. 그전 버전에서는 또 다른 윈도우 쓸 때는 있었는데 보니까 없어진 거 보니까 뭐 어도베에서 호환을 안 하거나 아니면 윈도우랑 호환이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기 위에 보이는 글자와 같은 유사한 것들을 차후에 할 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할 건 아니니까 첫 번째 페이지로 가서 자, 텍스트 페이지 첫 번째 거 열어보았습니다. 일단 지금 보신 내용에서는 필요한 패널이 있죠. 오른쪽 패널에서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에요.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서 자, 요 화면은 오른쪽에 여기 있는 캐릭터라는 패널에서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있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에센셜 클래식으로 놓고 보면은 없어요. 있어야 하겠구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상단에 메뉴의 윈도우에 보시면 쭉 내렸을 때 타입의 캐릭터라고 하는 이 패널을 꺼내서 쓰시는 거예요. 캐릭터라고 하는 패널이고요. 단축키도 있기 때문에 바로 컨트롤 T로 꺼낼 수 있습니다. 이때 아래 내용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show 옵션을 걸어서 필요한 옵션들을 추가로 꺼내시면 되는 거고요. 추가로 꺼냈는데도 불구하고 몇 개 없다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부분이 없냐면 요 1번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요 두 개는 아시아권에만 존재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 기능을 쓰시려면 환경 설정, 컨트롤 K죠. 환경 설정에서 타입에 들어가는 탭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아시아 폰트 자 어디 갔죠? 여기 있군요. Show East Asian Option 이라고 써있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지만 아까 보셨던 부분의 옵션들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인도 사람인데요 하시면 예측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옵션을 켜면 보시는 것들처럼 더 많은 기능들을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뭐 별도로 더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하시면서 익혀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끔씩 이제 위에 컨트롤 바를 가지고 쓰시는 분도 계신데 그러셔도 돼요. 그게 편하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써야 되는 기능들이 이 패널을 꺼냈을 때가 조금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진행하는 겁니다. 자, 그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 여기 보시면 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툴바에서 T라고 써있는 얘를 쓰시면 되는데 마우스 오른 버튼을 누르시면 추가적인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빼볼게요. 자, 툴바에서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것 중에서 몇 개를 좀 설명드리자면 요렇게가 한 세트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가 한 세트예요. 자, 이 세트는 뭐냐면 왼쪽에 보이는 요 세트는 가로 글씨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쪽 세트는 세로 글씨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가로 글씨 중에 세 개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그냥 다용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렇게 얘기할게요. 자, 두 번째 거는 영역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떤 도형이 있으면 이 도형 안에 글자를 이렇게 쓴다. 뭐 별 그림이 있으면 별 그림 안에 쓴다. 이렇게. 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아이는 선입니다. 선. 선 위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글씨를 쓰면 이 위에 A, B, C, D, E, F 이렇게 따라가겠죠. 그럼 세 개의 형태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1, 2, 3. 자, 어떤 분들은 요 끝에 있는 요 기능을 궁금해 하실 거예요. 왜냐면 하위 버전은 없거든요. 저게 2018년도부터 나왔나? 2019년도부터 나왔나? 좀 늦게 나왔어요. 몇 년 안 됐어요. 나온지. 요거는 약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간단한 개념이 이렇습니다. 여기 글자가 세로 글씨 이렇게 글씨가 있다면 이 중에 글자 하나만 딱 잡아가지고 글씨를 키운다던가 이렇게 돌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설정이 가능한 기능이 바로 이 끝에 기능이에요. 약간 독립성이죠. 쉽게 말하자면 글자 하나 자체만 글씨를 키우는 건 원래 가능했지만 돌리는 건 불가능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원활하게 됐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비슷한 기능들이 존재는 했었어요. 따로따로 다 있긴 했었는데 이거를 좀 더 쉽게 편하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개념 설명을 조금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내용에서 일부러 이렇게 갖다 놓고 서체를 쓰라고 제가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도둠체를 쓰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쵸? 이걸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영역 박스 내부에서 쓰세요 라고 얘기해놨습니다. 하지만 선택이 되지 않는 거 보니까 그냥 직접 알아서 쓰라 이 얘기겠죠. 자, 텍스트 툴, 타입 툴을 가지고 화면에 처리하는 방법은 단순하게 클릭하는 방법과 드래그하는 방법인데 지금은 클릭만 하겠습니다. 툭 찍으시면 글자를 쓸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편하신 대로 글자를 작성하시면 되는데 상위 버전 같은 경우는 클릭하자마자 자체적으로 글자를 임의로 생성하게 해줍니다. 로렘 텍스트, 뭐 로렘 입숨이라 그래가지고 의미 없는 텍스트를 뿌려주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옛날 하위 버전 같은 경우는 그냥 커서만 깜빡깜빡 거리고 있을 거예요. 그럼 편하신 대로 여러분은 여기다 글씨를 써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필요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한 줄이 아니라 두 줄을 입력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냥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 뭐 쓰시면 되겠죠. 자, 글씨를 다 썼다면 ESC로도 빠져나갈 수 있지만 단축키는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빠져나가라. 많이 들어보신 적 있죠? 자, 컨트롤 엔터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글자를 작성하게 될 겁니다. 이때 크기는 10포인트의 도둠체로 써라. 10포인트라고 써 있는 것은 이곳 캐릭터 패널에서 글자를 10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도둠체를 써라 라고 하는 것은 서체의 목록에서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때 문체부 도둠체라고 지금 저는 보이고요. 카피할게요. 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도둠체가 있습니다. 쭉 내려갈게요. 어딨니? 자, 도둠체. 그런데 하나가 더 있죠. 이 도둠체가 아니라 돛움이라고 하는 서체가 하나 더 있는 것을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한글 같은 경우는 저 뒤에가 있고요. 오른쪽 스크롤 많이 내려서 만약에 이 한글이 뜨지 않는다 아무리 내려도 그렇다는 얘기는 아까 타입에 있는 환경 설정에서 Show Font Name in English라는 버튼이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문으로 써 있으니까 D로 찾아야겠죠. 그리고 요 캐릭터 패널의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게 그 CS 버전일 때 지금 CC 버전이지만 CS 버전일 때 짝수 버전은요 방금 전에처럼 버튼을 딱 눌렀을 때 오른쪽에 스크롤 바가 없고요 제가 이게 일일이 마우스 휠을 내려가지고 찾아야 될 거예요. 좀 번거로워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검색도 잘 안 되고요. 이게 옛날에 CS 버전일 때는 흔히 짝수 버전을 실험 버전이라고 그러고 홀수 버전을 뭐 정규 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홀수 버전일 때 편한 게 있고 짝수 버전일 때 편한 게 있는데 짝수 버전일 때 다른 거 다 떠나서 불편한 게 이 서체 지정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컴퓨터에다가 서체 많이 깔아놓으면 피해를 하루 종일 굴리고 있어야 되는 불편함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게 있었죠. 뭐냐면 미리 텍스트를 만들어 놓고 스포이드를 찍어 버리는 거죠. 크게 나중에 조절하더라도. 컬러랑 똑같은 개념이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자, 서체 다 찾으셨죠? 얘는 문체부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도둠체고요. 얘는 도둠이에요. 자, 그럼 이 서체는 모두 다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들이에요, 세 개 다. 도둠과 도둠체는 다르고요. 문체부 도둠체는 당연히 이름 자체가 다르니까 다르겠죠. 그냥 그런 계통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쓴 것 뿐입니다. 특히 도둠과 도둠체는 거의 뭐 티가 안 날 정도로 거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미묘하게 찾아보시면 살짝 다르기는 해요. 미묘하게 같으니까 그냥 같은 걸로 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럼 쌍둥이는 같은 사람인가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 뭐가 달라요?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똑같잖아요. 예. 그럼 그 둘은 같은 사람 아니냐? 랑 뭐가 다르냐는 얘기죠. 자, 실제로도 요거는 다른 서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둠체와 도둠은 다르고요. 궁서와 궁서체 다르고 명조와 명조체 달라요. 옛날부터 그렇게 비교를 했더라고요. 뭐 그런 거에 대한 유래나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들었는데 그냥 너무 진부하고 어려운 얘기라서 에이 안 할래? 그런 거 안 들어요 저는. 자,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얘기를 당장 할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똑같이 저는 도둠체 서체를 3개를 카피를 해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글씨를 약간의 변형을 줄 건데요. 첫 번째 거는 그대로 갈 거고요. 두 번째 거는 제가 이렇게 줄일 거예요. 세 번째 거는 이렇게 늘려줄 거고요. 자,
결국에 이 세 개의 서체의 실제 이름은 모두 도둠체입니다. 레귤러로. 그렇다면 이 세 개의 서체는 모두 같은 서체가 맞을까요? 이름이 똑같으니까. 여러분 느끼기엔 어떠세요? 네, 이제는 같은 서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모두 다 도둠체다 라고 말하는 건요. 작업을 한 사람 기준이에요. 작업을 한 사람 기준에서는 똑같은 서체지만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얘랑 얘랑 얘는 누가 보더라도 다른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굵직한데? 이렇게 널대한데? 다른 서체예요. 이 같은 서체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아주 옛날부터 편집 같은 경우는 똑같은 서체처럼 만들어 놓고 공간이 많이 남네? 늘리고 공간이 좁네? 줄이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굉장히 권장하지 않는 비권장 기능입니다. 현업에서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일정 연차가 쌓이면요.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많은 질타가 들어와요. 가독성도 차이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일단 그 문서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굉장히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면서 난 똑같은 서치 썼는데 왜 그러냐. 이쁘게 만들어봐. 아무래도 이뻐지질 않는다는 거죠. 가장 근본적이 되는 원인들을 해결하지 않았으니까 더 안 되는 거죠. 디자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창의력을 요구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업적인 직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고 어떤 정례화된 기능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친숙해야 되니까, 익숙해야 되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을 가미하기보다는 있는 거에서 약간의 변형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자재로 변경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변경을 하실 거라면 한 가지 타입으로 바꿔놓고 그대로 주구장창 쓰시는 거예요. 변형을 해봐야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을 조금 조절을 한다던가 이런 개념들이 들어갑니다. 자, 이런 얘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지만 미리 얘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겁니다. 이 뒤쪽에 제가 안 넣어놨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만약에 똑같은 도둠인데 영문이랑 같이 쓴다 라고 쳤을 때입니다. 자, 이렇게 막 썼어요. 자, 여기 보시면 한글과 영문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짜잔, 둘 모두 같은 상황으로 제가 써놨어요. 왼쪽에 있는 게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둘 다 10포인트고 아직은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나머지 수치들이 다 똑같습니다. 하지만 잘 보시면 둘은 같은 서체라고 인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죠. 왜냐면 영문은요 직사각형 서체들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삼각형 글꼴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교적 많은 편에 들어가죠. 한글 서체는 이음풀문 정사각형 서체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 들어 2000년대 이후부터는 영문권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직사각형 서체로 많이 탈바꿈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정사각형 서체들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문화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둘의 서체는 서체명이 똑같지만 전혀 같은 서체로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따릅니다. 심지어 섞여 있으면 어울리지도 않아요. 엄청 어색해요. 이거를 감안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로 하냐면 영문권은 그대로 가급적 두고 한글 서체 같은 경우는 글자의 장평이라고 그러죠. 글자 하나의 넓이를 좀 줄이는 편이에요. 평균적으로 권장을 드리는 장평의 넓이는 아무리 작아봐야 80에서 85% 정도까지가 맥시멈입니다. 미니멈이라고 봐야겠죠. 정확하게는. 이보다 더 작아지면요. 굉장히 보기가 싫어져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근데 공간이 안 된다고 해서 얘를 갖다가 드립다 그냥 줄이시는 분들 계신데 85도 엄청나게 많이 쓴 겁니다. 사실은. 이 이하는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하시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글자와 글자 사이 간격, 자간이라 그러죠. 영어로 레터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자간을 줄이는 방법을 취하시기도 합니다. 그거는 바로 여기 있네요. 아래. 이게 자간입니다. 이것도 많이 줄여야 한 마이너스 25 정도. 뭐 더 줄일 수는 있겠죠. 더 줄일 수는 있지만 글자가 너무 겹치기 때문에 권장하는 정도는 이게 한계입니다. 그리고 한글과 영문의 글씨 크기도 좀 다르기 때문에 한글 같은 경우는 영문에 맞춘다고 하면 약 0.5에서 1포인트 정도 줄이면 됩니다. 즉 9.5 이렇게 줄이시면 비슷한 글씨 크기가 되면서 거의 같은 서체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거의 이게 한계예요. 이거 밑으로는 가면은 엄청나게 보기 싫어집니다. 아쉽게도 일러스트레이터는 영문과 한글을 구분해서 처리하는 거는 좀 까다로워요. 기능이 있어요. 여기 타입에 보시면 컨버지 사이트 폰트라고 해서 컨버지트 폰트라고 해야 되구나. 참 말이 좀 이상하게 했네요. 얘가 구두점은 어떻게 할 거고 영문은 어떻게 할 거고 한글 기본 서체는 어떻게 할 거고 설정하게끔 되어져 있는데 이상하게 한글판을 열든 영문판을 열든 이 기능이 보시다시피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한자라기보다는 일본어입니다. 일본어 기반으로 잡혀있는 내용이에요. 한자도 일본어 기반의 한자냐 한국어 기반 한자냐 다르잖아요. 일본어 기반의 한자예요. 왜 그럴까 하고 옛날부터 고민을 해본 결과는 뭐 그냥 저만은 내피셜이긴 한데 아시아권에서 가장 강한 국가 옛날부터 흔히 말하는 선진국 강대국이라고 말했던 나라는 일본이었어요. 뭐 진국이나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이 어도비가 처음에 해외에 진출하면서 전 세계권에 다 배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시아의 주가 됐던 나라는 일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디자인도 일본이 강대국이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의 서체나 어떤 뭐 문법 표현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일본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이 컴포짓 폰트라고 하는 이 기능을 쓰기에는 매우 좀 무리가 있고요. 만약에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나는 컨트롤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일러스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인디자인을 쓰셔야 합니다. 그것도 한글판으로. 영문판을 한글로 해석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글판으로 깔려져 있는 아이를 쓰셔야 돼요. 기능이 달라요 또. 그래야 여기 있는 기능의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기본 서체를 무엇으로 할 거고 영문을 어떤 거 로마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숫자는 무엇으로 할 거고 정확하게는 뭐 구도점 이런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해가지고 서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때 지금 여기 제가 세팅했던 것처럼 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냥 쭉 한글과 영어 편하게 쓰면 그대로 다 나오는 거죠. 편집에 가장 특화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웹을 쓴다. 웹도 이렇게 가능한가요? 엄밀히 말하면 안 돼요. 웹은 그렇게까지 되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할 수는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하고 민감해요. 그래서 거의 통일돼서 쓴다. 그러니 별 수 없이 여러분이 웹을 쓰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최신의 처음부터 어느 정도 밸런스가 잡혀져 있는 서체 위주로 쓰시는 것을 권장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뭐하러 이렇게 여기까지 설명을 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서체를 쓰시는데 그냥 공간이 안 나온다고 장평, 높이, 크기, 뭐 이거 서체와 서체 간격 이런 것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막 줄이고 늘리고 쓰신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안 된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규격을 잡아라. 이 얘기입니다. 자, 사실 지금 보면은 좀 어려우실 수는 있어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걸 디테일하게 만져라 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기본으로 100, 100, 0 쓰셔도 되는데 다르게 주지 마라. 똑같이 줘라. 모든 서체를.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 장평과 행간이 아니라 자간은 많이 줄이지 마라. 너무 줄이면 가끔씩 이거 많이 줄여가지고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글자는 들어가겠지만 인식은 안 되겠죠.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실 거라면 여기 일본어로 써져 있는 요 아이가 있습니다. TOM이라고 쓰는데 비율 간격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말로. 이 사이 간격을 글자의 크기와 어떤 비율을 조정을 해서 맞춰라 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보이시나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얘처럼 거의 비슷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글자와 글자 사이가 엄청나게 바짝 붙는다는 느낌은 좀 덜해요. 물론 100%까지 가면 당연히 그렇겠지만 거의 요 정도 비율에서 조절하면 확실히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데 거부감은 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런 식으로 세팅해서 쓰는 편이에요. 서체를 훼손하지 않게끔 건드리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하나 더 영문 같은 경우 특히나 삼각형 글꼴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이런 서체와 이런 서체가 맞붙으면 다른 이쪽 서체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넓게 보여요. 간격이 안 맞는 것처럼. 그래서 시각적으로 맞춰줄 수 있게끔 바꿔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격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알아서 해라. 시각적으로 기계식으로. 이 차이예요. 기계식으로 바꾸면 사람 눈으로 보기엔 굉장히 이상하겠죠. 웹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컨트롤할 수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에 따라서는 만약에 이미지 형태의 서체를 만들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제법 많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기능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디테일한 부분, 특히나 이 아래쪽에 있는 이런 비율 간격이라는 이런 개념까지 들어가 버리면, 또는 이 밑에 있는 것까지 설명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한 7년차에서 8년차쯤 되는 레벨이 되는 겁니다. 고급 기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제가 권장드리는 건 이거 통일해서 쓰시는 거. 이걸 가장 먼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체 많이 쓴다고 해서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 정말 폰트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은 딱 한 가지 계통의 서체만 정하십시오. 저 같은 경우는 영문은 미리어드를 사용했고요. 한글은 그때 당시 뭘로 했지? 나눔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나눔을 안 했다. KT 상상이다. 저는 KT 상상체를 가지고 이 두 개만 가지고 한 5년 정도 썼어요. 다른 서체 거의 안 쓰고 한 99%는 이걸로 썼어요. 그러면 비율이나 서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이 되면 컨트롤 어떻게 될지 그때 보입니다. 그때쯤부터 조금씩 조금씩 서체를 늘리시면 더 빨리 늘어요. 너는 왜 이런 서체 써? 너 다른 서체 좀 써봐. 만약에 정말로 그래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여러분 선임한테 조언을 얻고 비교를 해보시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쓰셔야겠죠. 왜냐면 그만큼 눈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서체는 중요해요. 컬러만큼. 일단 처음에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런 기능들 중요합니다. 얘기할 거예요. 하지만 먼저 서체를 쓰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글자를 막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쓸지 계획하고 써라. 요거 하나에 먼저 집중을 해주셨으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